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. 저는 이른 나이에 업혀 시집와서 아이 셋 놓고 잘 살다 어떤 여자 하나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. 우울증에 자살 생각도 했었고 너무 분하고 힘들어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몇 년이 지나 이제야 조금 벗어났습니다. 전 남편은 부동산을 운영을 했고 한 여자가 접근을 했습니다. 그 당시 우리 부부는 부동산으로 꽤 많은 돈을 모았고 지역에 소문도 났습니다. 그 여자가 본인도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고 전 남편 사무실로 찾아와 선물도 주고 뭐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어요. 그러다 둘이 일을 같이 한다며 남편이 그 여자를 소개도 시켜주더라고요. 알고 보니 같은 아파트 옆 라인에 살던 두 딸을 가진 토목직 공무원 마누라였더라고요. 뭐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한다니 그런가 보다 싶어서 부부 동반끼리 술도 마시고 그 여자랑 만나서 밥도 먹고 그러고 다녔죠.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반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거실에 뻗었는데 뭐예용 하고 톡이 온 겁니다. 이게 뭐지? 하는 생각과 함께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왜 이 시간에 남의 남편을 찾냐 했더니 본인 친구가 와서 술을 마시는데 자기 남편도 부르고 울 남편도 부르려고 톡을 했다는 겁니다. 솔직히 유부남인데 새벽에 뭐예요 톡한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변명 같았지만 알았다고 그냥 전화를 끊고 자다 새벽 5시에 깨서 남편에게 좀 잔소리를 하다 다투었습니다. 그런데 새벽 6시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. 남편이 받으니 그 여자 친구 폰이었어요. 사장님 괜찮아요? 안 싸웠어요? 남편 응. 전 그 전화가 더 화가 났어요. 그 시간에 전화라니요. 그것도 영악하게 친구 폰으로. 정말 개념 없는 연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에게 경고했습니다. 손님이고 뭐고 이런 개념 없는 여자 조심해야 할 것 같다고. 여자의 촉이 발동을 했었죠. 저랑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저한테 물으면 되는 걸 그 시간에 전화라니요. 그리고 난 뒤 저는 찜찜한 생각을 지울 수 없어 둘이 어쩌고 다니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제가 둘이 같이 다니는 것을 싫어하는 걸 그 여자도 같은 아파트에서 마주쳐도 모르는 채 하기에 이르렀고 저는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습니다. 좁은 중소도시에 살다 보니 소문은 금방 알게 되고 둘이 어떤 골목길에서 차를 세워놓고 갈아타고 다닌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 장소로 가봤습니다. 아니나 다를까 부동산 사무실에 떨어진 골목길에서 만나 차 한 대를 세워놓고 10시 반쯤 만나서 4시 반 정도 서로 헤어지더라고요. 주 5일로 치면 한 4번 정도를요. 저는 바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정말 기분이 나빴습니다. 부동산을 보러 다니는데 전국 땅을 다 살 것도 아니고 거의 매일 붙어 다니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고 사람들 시선도 싫어서 그러지 말아달라고 전 남편에게 수차례 이야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지만 고쳐지지 않더군요. 그러던 어느 날 새벽 3시가 넘어 술이 취해 들어왔는데 그 여자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. 전화를 받고 언성이 오고 갔어요. 자기 친구랑 전 남편이랑 노래방을 갔답니다. 그날 저희 집 뒤집어지고 그날부터 전쟁이 시작되었어요. 그만해라. 우리가 바람을 폈냐? 꼭 자야 바람이냐? 그러고 다니는 게 바람이지. 이러고 싸우길 장장 3년, 4년. 그 사이 그 둘은 제 눈을 피한다고 외곽지로 다니면서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그러더라고요. 물론 둘이 육체적인 관계를 하거나 어떤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는 없습니다. 저 역시 바람 폈다고 말한 적 없지만 그 둘은 저를 그렇게 몰고 가더군요. 자기 남편이 그렇게 여자와 매일 긴 시간을 붙어 다니는데 이해할 여자가 어디 있나요? 그렇게 싸우다 저는 25년 결혼 생활의 끝으로 이혼을 했습니다. 이혼하고 전 그 여자 남편에게 톡을 보냈습니다. 바람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도의적으로 알고 있어라. 네 마누라 때문에 싸우다 우리 이혼한다고. 둘이 차를 세워놓고 한 차로 타고 다니고 그렇게 매일 같이 붙어 다니는데 어느 누가 오해를 하지 않을 것이며 나 역시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고. 둘이 술도 먹으러 다니고 밥도 먹으러 다니고 제발 마누라 관리 좀 하라고 톡을 남겼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혼 준비하면서 친정에 있던 사이 큰아들이 아빠가 매일 7시 반만 되면 나가길래 따라 나가 봤더니 그 여자랑 아파트 뒷길에서 만나 걷기 운동을 하더랍니다. 그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엉엉 울더라고요. 또 저와 부동산 사무실 옆 전자담배 하시는 사장님과 같이 본 건데 일요일 오전에 불 꺼진 사무실에 둘이 나오더라고요. 그 사무실은 어두워서 불을 꺼놓으면 많이 어두워요. 일요일 오전에 거기서 불을 꺼놓고 지도를 봤나 봅니다. 저는 전자담배 하시는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사무실에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.
그런데 거기서 3, 40분 있다가 나와서 편의점에 도시락을 사러 가더라고요. 이런 관계가 증거가 없다고 바람이 아니라니 기가 막힙니다. 같이 모텔 간 게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다 이해해야 합니까? 같이 중국집에서 짬뽕 짜장면을 시켜 먹는데 그 여자가 먹다 남긴 걸 자연스레 먹더라는 지인의 말도 들었었고 그게 과연 손님과 중개인의 떳떳한 모습인지는 모르겠네요. 지금도 그 여자가 자기 남편인데 그런 톡을 보냈다고 저더러 미친년이라 욕을 합니다. 저는 이혼까지 했는데 제가 4년을 참다 이혼을 한 건데 참을 수 없었어요. 주변 사람들이 바람났더라고 이미 소문이 파다 있고 제가 보기에도 충분히 그랬어요. 그 여자 집에 밥을 먹으러 다니는 것도 봤고 그런 남편의 거짓말에 지쳤죠. 물론 본인들은 제가 싫어하니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대체 부동산을 얼마나 많이 보고 다니면 그렇게 몇 년을 매일같이 만나야 하나요? 이혼 후 들은 이야기입니다. 제 동창이 땅 작업을 하러 갔더니 그 여자가 전 남편 신발 더러워진다며 오빠 트렁크에 헌 운동화 꺼내 갈아 신어 신발 더러워지잖아 하더랍니다. 그리고 다른 친구가 둘이 거의 끌어안다 싶어 하면서 팔짱을 끼고 지나다니는 걸 봤다고 하는데 그 둘의 말을 빌자면 그럼요. 바람난 건 아니겠죠. 투자자와 중개인 사이겠죠. 그것들이 늘 우기던. 물론 이혼 후 일이라 제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그 여자는 여전히 유부녀이기 때문에 그 집 잘난 속 좋은 공무원 서방님은 뭐라고 다니는지 참. 저런 것들은 지금 땅을 사서 용도 변경을 하여 분양까지 하고 있더라고요. 진심 잘 되길 바랍니다. 그런데 말단 토목직 공무원 마누라가 먼 돈이 있어서 벤츠를 타고 다니고 골프도 치고 명품을 감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네요. 부모에게 증여를 받았음 증여신고는 제대로는 했는지 궁금하네요. 토목직 공무원이라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과연 떳떳하게 할까 싶네요. 전 그렇게 아이 셋과 행복하게 살다가 이혼녀가 되었습니다. 제 선택에 후회는 하지 않아요.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둘이 그렇게 다니는 것을 이해하며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. 그리고 그 여자, 너도 남편이 있지? 언젠가는 너가 한 짓 똑같이 돌려받을 거라 생각한다. 너 남편이 그러고 여자랑 돌아다녀도 넌 이해 잘하는 너그러운 여자가 되길 바란다. 그리고 너가 그랬지? 새벽에 여자랑 노래방 다니는 거 이해 못하면 대한민국에 다 이혼했을 거라고. 근데 그거 아니? 새벽에 노래방 같이 갔던 여자들은 그 남자가 집에 들어가면 전화 안 한다는 사실. 그래, 돈 많이 벌어.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 벌고 싶어 하던 너랑 너 이용해서 돈 벌고 싶어 하던 전 남편이 잘 맞아 떨어진 건 알고 이해해. 하지만 돈의 인생이 다가 아니라는 거. 남의 집 가정 파괴시킨 건 너 탓인데 넌 너무 떳떳하게 돌아다니는 것. 그게 꼴보기 싫을 때가 있다. 그리고 너 내 전 남편이랑 그런 사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다는 거 알면 조심 좀 해라. 너 남편도 나같이 증거는 없을지언정 참고 있을 테니까. 그거 참고 있는 심정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. 그리고 탈세 잘하고 다운 계약서 조심히 잘 쓰고 네 언니, 네 친구 명의 끌어와서 명의 신탁 잘하고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.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이었습니다. 알림과 구독 설정으로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